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 전해드릴 순서인데요. 오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영상과 함께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안정식 SBS 북한 전문기자,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청열 용인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화면부터 볼까요?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는 화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 예. 저 시각이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쯤? 낮 1시쯤입니다. 동당역에서 출발한 게 오전 10시 반이고요. 2시간 반 정도 170km를 달려서 지금 동당역의 멜리아 호텔 입구에 막 도착을 한 모습이죠. 방탄 경호단이라고 부르죠. 머리 예, 짧게 방탄경호단이 자른 경비를 예. 쓰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리무진에서 내려서 네. 마중 나온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 베트남 쪽 호텔 관계자인 것 관계자들과 같습니다. 예.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통영이겠죠? 그렇죠. 통역이고요. 지금 김 위원장이 65시간의 기차 여행을 했고 그리고 170km를 달려서 2시간 반을 달려서 지금 온 건데요. 이 멜리아 호텔이 원래 애초부터 숙소로 거론이 됐었는데 베트남 측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미국 기자들 프레스센터가 자리매김을 해서 과연 김 위원장하고 미국 기자들, 백악관 기자들이 같이 동거를 하게 되느냐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그리고 김 위원장이 이렇게 도착하면서 백악관 기자들은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65시간 40분 상당히 장시간 이동을 했는데 피곤한 기색 없이 환영 나온 베트남 소녀의 볼을 잠깐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호텔 로비를 이동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측에서는 경호와 의전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금 멜리아 호텔뿐 아니라 주요 장소에 경비 병력이 증강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할 때도 장갑차까지 동원을 해서 동당역에서 여기 하노이까지 안전하게 경호를 섰고 170km 구간인데 국경에서 하노이까지 170km 구간에 차량을 전면 통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물론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도로에 차를 아예 한나절 동안 안 다니게 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베트남 쪽에서도 이번 회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용 리무진은 북한에서 공수해 온 건가요?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북한 측에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들은 아까 그 장면이죠. 도착한 예. 장면인데 김 위원장은 그 열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며칠 전에 이 북한 쪽의 비행기가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경호단과 차량 등은 비행기로 공수가 됐습니다. 예. 지금 화면은 우리 기자들이 촬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외신 기자들이 촬영을 한 건가요? 이게 지금 주요한 장면은 이제 베트남의 국영 TV, VTV라고 그러던데 베트남 쪽에서 이제 근접 촬영은 베트남 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화면들을 제공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AP나 로이터 같은 외신들 받는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SBS도 지금 취재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또 촬영하는 화면이 있는데 저희나 이제 외신 기자들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 외곽에서 통제를 하니까 한계가 있고 이런 화면들은 지금 베트남 쪽에서 직접 촬영한 화면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웃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호텔 측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이 담겼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혹시 채널2로 들어왔으면 한번 들어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육성이 담기기는 쉽지 않은 거리 같습니다. 카메라 기자가 직접 촬영하는 그 거리를 감안해 볼 때. 이제 마이크를 대지 않으면은 굉장히 주변이 조용해야 담기는데 좀 상당히 소음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대지 않으면은 잘 현장음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교수님도 김정은 위원장 좀 도착하는 장면 보고 계시는데 말이죠.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사실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말 비핵화 관련된 예. 뭐 의지 표면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단계적이냐 아니면 포괄적이냐, 핵에 대한 동결이냐 폐지냐, 아니면 제재 완화냐, 아니면 제재를 계속 유지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성과가 있을 처럼 예고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저는 실은 작년에 저 멜라이 호텔에서 한 3박을 머물렀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지금 장면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우리 시각으로 네, 근데 동강이죠? 예. 동강역에 내려서 도착해서 김 위원장이 기차에서 내려서 베트남 쪽에 환영을 받는 모습입니다. 예, 계속 김현지 교수님 말씀 그 이어주시죠. 호텔의 규모는 꽤 크지는 않습니다. 좀 오래된 감이 있는 것 같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예. 시내와 관련돼. 그래서 아마도 회담 장소와 굉장히 밀접한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아마 경비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위치에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뭐 거래 기술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87년도에 쓴 책을 토대로 해서 추후에 좀 이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을 해서 환영 나온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인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환영 나온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말이죠. 저는 지금 화면에 보였어요. 어떤 베트남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김정은 위원장을 뒷 배경으로 잡고 셀카를 찍는 모습이 잠깐 화면에 등장했는데 아마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천천히 슬로우로 보여주신다거나 스톱을 걸면은 그분이 사진 찍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도착 장면, 김정은 위원장을 배경으로 해서 셀카를 찍는 베트남 사람이 대단히 인상적인 모습이어서 큰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잠시 보십시오. 김정은 위원장 내려서 악수를 하고요. 저쪽 열차 창문 쪽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깃발과 북한 국기가 보이는 모습인데 저 뒤에 이제 한 분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자 돌아서서 자 저 휴대전화 보이시죠? 예.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땅에 발을 내디뎠고 그 장면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한 베트남 분이 돌아서서 휴대전화로 김정은 위원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톱을 거니까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 찍으라고 포즈를 취해주는 듯한 느낌도 좀 드네요. 물론 그건 아닌데요. 네, 그건 물론 아닌데 베트남에서 이제 역사적인 2차 회담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은 이제 회담인데 그만큼 베트남 국민들도 이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마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광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춘원 실장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일정 어떻게 소화할지 특히 오늘은 별다른 일정이 없는 것 같던데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 동당이라는 데서 이제 하노이까지 가는 길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 들려가지 않을까, 만약에 거기에 들려간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들리지 않고 그냥 바로 호텔로 직진을 했고요. 아무래도 기차 여행이 좀 길었고 그다음에 또 170km의 여정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는 아마 이제 휴식을 취할 것 같은데 저녁에는 베트남 정부 인사들을 만날 수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내일 회담에 대비해서 이제 물론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가볍게 하노이 시내를 둘러보는 그런 일정 같은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싱가포르 시내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안전식 기자? 예, 밤에 갑자기 이제 나가서 여기저기 이제 좀 다니면서 기자들이 그걸 따라잡느라고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고하지 않고 오늘도 휴식을 취한 뒤에 오늘 저녁에 베트남 하노이 시내를 둘러보는 일정 잡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 지금 일정이 지금 백악관 쪽에서 발표한 일정을 보면 내일 저녁 때 지금 간단하게 양 정상이 만나서 이제 좀 간단히 얘기를 하고 만찬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담은 모레 28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오전과 낮까지가 지금 비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김 위원장이 떠나는 날이 3월 1일 날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더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정 중에 하나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나 총리, 즉 베트남의 고위직 인사를 만나는 일정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남는 시간에 뭘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의 주요 명소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혹시 돌아가는 길에 이 북한군 묘소를 들린다거나 여타의 일정들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오후 3시쯤 외출할 것이다. 앞으로 한 38분, 37분쯤 뒤에 외출을 할 것 같은데 가는 곳이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곳에 간다고 한다면 이 모습 또한 상당히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윤철호 실장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하이퐁 산업단지가 되는 건가요?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지명이 이제 방린이라고 하는 데라고 방린성.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베트남의 지금 최대 투자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기를 방문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한국 공장을 방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간접적인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 회담에서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분야는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재 완화 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단초로 삼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린성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 김창선 부장이 먼저 베트남에 와서 그곳을 사전에 둘러보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안현식 기자? 이제 그 일대를 갔는데 네. 삼성전자를 들리진 않았어요, 김창선 부장이. 그래서 이제 그게 김창선 부장이 지금 오늘 김 위원장이 지금 그 국경을 통해서 기차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랑선성의 동당역 쪽을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가는 와중에 길이 이제 그 삼성전자 있는 옆쪽 길을 그냥 지나쳐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도 했었고, 삼성전자를 실제로 둘러보기 위해서 그 일대를 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나왔었는데, 예. 일단은 지금 동당에서 하노이 갈 때는 삼성전자가 있는 그쪽을 통해서 오긴 왔는데 들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을 참관한다고 할 때 그 삼성전자가 있는 방린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원이 쳐져 있네요. 아니면은 베트남의 이제 하이퐁의 산업단지에 있는 베트남 최초의 그 완성차 업체, 베트남이 자랑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베트남의 그야말로 산업 현장을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삼성보다는 하이퐁 쪽에 자기들 자체의 산업단지를 보여주고 싶을 거다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좀 있습니다. 하이퐁 산업단지에는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인 빈페스트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 계속 보여주십시오.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 현장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가 동당역에 도착했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 내리기 전에 먼저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둘러보고 다시 열차 안으로 올라가서 이제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 그리고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악수하며 인사 한마를 주고받을 때 바로 옆에 다가가서 건네진 꽃다발을 또 김여정 부부장이 오빠로부터 받아서 간수하는 모습도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현지 호텔 관계자가 환영의 꽃다발 건네줬을 때 바로 김여정 부부장이 이어서 건네받는 모습도 여러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창선 부장도 동당역까지 갔습니까? 화면에 나왔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러니까 빨간 원은 김여정 부부장이고요. 하얀색 원이 김창선. 지금 뒤에 바로 나오는 뒤에 서 있는 남자가 손 흔드는, 김창선 부장이죠. 예. 김창선 부장이 집사다 이런 불리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이 집사라는 표현은 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관련 협상 그리고 동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거죠.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들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 김창선 부장 그리고 바로 뒤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내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찬을 하는데 만찬 전에 간단한
단독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미리 공개를 했어요. 이 자리에 2명씩 배석을 하게 될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을 하고 켈리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을 하고 그다음에 북측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 나머지 한 명은 누가 될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사실은 직책으로 보면 뭐 리수용 외교 담당 부위원장이 맞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역할로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앞서서 베트남에 도착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중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이 라인이 가동될까요? 예,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자막 나온 거 보면 외출해서 오늘 김 위원장이 베트남 주석인가요? 베트남 고위 관계자를 만날 가능성이 자막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외출한다라면 어디 현지 시찰보다는 어쨌든 현지에 갔기 때문에 베트남 주석이라든가 베트남 총리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일정을 오늘 아예 다 소화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밤에 오면 내일 지금 정해져 있는 일정이 뭐냐면 베트남 그 공산 주석하고 총리를 내일 만나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 주석이나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야 될 텐데 내일 낮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인데 예. 오전 일찍 만나기는 좀 그럴 테니까 오늘 베트남 고위직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일정은 오늘 소화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서 합의문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그거 가능하겠죠. 예. 어쨌든 김영철 부위원장도 현장에 갔고 폼페이오도 갔기 때문에 비건과 김영철이 협상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고받아서 알고 있겠지만 그보다 높은 레벨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주고받을 건 딜을 하고 주고받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그림이 베트남 동당령에 도착한 그림 그리고 하노이의 멜리아 호텔에 도착한 그림 이게 전부인데 말이죠. 이동하는 모습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있었던 1차 북미 정상회담, 그 당시의 국제적 관심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쏠린 관심, 윤춘호 실장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그때보다 더 클까요? 어떨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성과, 구체적인 성과 면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좀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지만은 국제사회의 관심은 사실은 뭐 1차 회담 때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내 사정을 보면 제가 이제 CNN을 좀 요즘에 쭉 관심 있게 보니까 역시 미국의 국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언론에서 최우선 관심사는 베네수엘라 사태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내에서 열차로 이동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CNN 같은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관심 있게 취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베네수엘라와 국내 정치 문제 여기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정도의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치권, 미국 언론을 보면 말이죠. 우리는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관심과 주목을 이 북미 정상회담에 쏟는데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그때그때 현안, 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지금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랑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말고 지금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언제 드디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할 거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일단은 특검이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을 국회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를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쪽 부분에 관심이 쏠릴 거라고 좀 보는데요. 오히려 근데 반대 시각으로 보면 1차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는 4가지 이제 합의문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대 못 미치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면 2차 때는 별로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은데 의외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거를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동안의 거래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협상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서 막판 단판을 져서 이 문제를 뭔가 미국 언론으로부터 하여튼 각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자신에게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의외의 아주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진 교수님의 전망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에 그렇습니다. 몰리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 의외의 성과를 얻어내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겠고요.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하고는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국내 정치권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공동 성명을 내놓았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한미 동맹의 기반 그리고 주변 국가 공조도 강화해야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회담 결과 예의주시하고 이후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라고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서명을 해서 이 합의문을 발표를 했어요. 제목 보이시죠? 북미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5당 원내대표 공동 성명. 그런데요,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공동 성명에 담겼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섣부른 종전선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섣부른 종전선언은 평화 착시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의 감축, 유엔사 해체 문제로 이루어져서 결국 섣부른 종전선언이 안보 해체만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이 평화 착시 현상을 부추기지 말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미북 회담이 보여주기 식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런데 공동 성명에 담긴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공동성명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한 건데 지금 이건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인데 섣부른 종전선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지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한 얘기잖아요. 예. 어제 얘기했죠.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나온 얘기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도 있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이 종전선언 문제는 굉장히 역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섣부르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종전선언 얘기를 김의겸 대변인이 했다는 얘기는 미국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성명에서는 성공적 개최에 기원한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너무 폄하한 것 같은 이런 발언은 과연 이 공동성명의 이제 얘기대로 과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낳게 해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한국당 내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그렇고 나 대표의 지금 이 종전선언에 대한 이 이제 우려도 그렇고 말이죠. 여야가 이 초당적 협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당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해석과 평가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굉장히 우려를 낳게 하는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자유한국당 나름대로는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 어제 공동성명 발표하고 오늘은 이 종전선언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있는 성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청와대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섣부른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제 공동성명은 왜 내놓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국회에서 이거 이제 합의해주고 당에 돌아가서 당에서 많은 좀 질책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합의가 좀 반갑게 들렸던 것은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를 두고 이제 국회의장 주재로 뭐 회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게 안 됐거든요. 예. 안 됐는데 어제 이제 남북 문제 이런 핵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서 굉장히 이제 이걸 반갑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보수 유권자를 보수층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왜 지금 집권 여당 잘 되는 이것에 우리가 같이 박수를 쳐야 되느냐. 굳이 박수 치지 않아도 되는데 나경원 대표가
그것을 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어떤 비판이 있어서 아침에 급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향을 튼 것 같은데요. 마치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차 북미 정상회담 그 결과에 따라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 과연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될지 이 부분 특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